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면접을 편안하게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긴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연건님이랑 저랑 같이 좀 피드백도 드리고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진행되는 면접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용과 무관한 가족관계라든지 학교 명의라든지 그런 개인정보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환이라고 하고 이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라인드 면접을 한번 보고 싶어서 보안 관련해서 수강을 했고 앞으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ISSP 쪽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입니다. 일상이 많은 것들이 바뀐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이 많이 일상화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껏 학습했던 부분이나 경험했던 내용들이 인터넷진흥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IT 베이스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일단 너무 식상하니까 한번 본인이 이제 악성 코드나 이제 공격 기법의 특징에 빗대어서 한번 본인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측 질문부터. 저는 일종의 인라인 쿠킹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은 항상 일관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과 지내기는 힘들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면 좋게, 안 좋은 사람이면 안 좋게 꼭 제 기분만을 우선시한다기보다는 이제 저의 신념대로 내 신념대로 일관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주소를 바꿔서 치고 빠지고 들어오고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치고 빠지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유도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저는 정책 쪽을 아무래도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 저를 조금 비유를 했었을 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을 이렇게 개정을 작년에 하게 되면서 내 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규제와 이제 그런 시장 개방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근무하신 경험이 좀 있으세요? 네. 1번 지원자분부터 지금 근무하셨던 그 업무를 했던 부분이 저희 이 인터넷진흥원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제 한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설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취약점이 많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이제 CV 취약점 같은 경우 이제 일반인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제가 경험해봤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T 관련 협회에서 4개월 정도 인턴을 했었습니다. 협회에서 이제 서울시 뉴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원자들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야 NCS 개발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학창 시절에 이런 연구 영역 같은 부분에서도 이런 보안 쪽의 연구도 많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이 경험으로 작용해서 인터넷진흥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여러 좋은 기업들도 있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특정해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오고 싶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게 되게 가볍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네이버 계정이 되게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로그인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문제일까 찾아보다가 이제 보안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보안 관련 이제 학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IT 분야가 아닌 IT 쪽에서도 보안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기부 산하 여타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이제 인터넷진흥원도 협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제가 자기소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대면 시대 코리안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좀 힘을 주고 조금 더 장래적으로도 봤었을 때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저 역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진흥원을 꼭 한번 제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가자면은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계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 기사로 접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알고 계신 게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랜드 관련해서 랜섬웨어 사건 터졌을 때 이제 아직까지 해명이 규명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에 관해서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ISMS 인증 같은 경우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부분 변화일 것 같은데요. 공인인증서에서 이제 공인이란 부분이 빠지고 사설 인증에서도 충분히 인증을 거친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진흥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번 지원자분은 이 기술서에 세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이 그런 세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이유가 또 있으신지라 이게 업무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이제 마감 시간까지 기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1번은 마감 시간을 먼저 고려를 하고 이제 그 뒤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얼마나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왔을 때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이제 고객들에게 먼저 빠르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감 기간 설정 쪽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번 지원자분은 분쟁 조정 경연 대회에 네. 쓰셨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고 네.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지 본인이 느꼈던 부분이 네. 네, 일단 해당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개최를 하는 거고 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참여해서 이제 함께 그 경연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소송에 가기엔 아무래도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는 거를 이제 일단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경연대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당 경연대회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학 베이스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법학 학생들이 사실 좀 많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저희 저는 이제 보안학과를 전공하였는데 보안학과 베이스를 해서 이제 좀 법학을 잘 이렇게 섞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저희는 조금 더 어필을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일하시면서는 또 어떤 좀 식으로 실제- 느꼈던 부분 네. 업무에서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분쟁 조정을 인터넷진흥원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혹여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조정위원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업무 담당자가 좀 잘 파악하고 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쟁을 말씀하셔서 한번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분쟁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 없으셨다면은 그런 분쟁 사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야 이제 국민들이 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분쟁 사태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정부 쪽에서는 분쟁을 일반적으로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에 대한 규제, 정보 정책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기업에 대한 대응이 적절한지 먼저 판단을 하고 고객들의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때 보면 개인정보 3자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좀 패스해서 그냥 동의합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다른 활용에 대해서라든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정보가 어딘가에 원치 않은 곳에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명화라든지 이런 그 활용하는 가이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차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나는 이 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씩 얘기를 해주. 두 개도 좋고요. 제일 하나로 꼽자면은 이제 한국 인터넷 주관 보안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실기는 이제 같이 보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사회 활동이나 그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좀 역량을 키우는 쪽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자격증 외적으로? 자격증 외적으로는 일단 학과 관련 수업할 때는 웬만해서는 보안과 연관을 지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학업을 조금 더 계속 이어나가면서 제 전문가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시간과 뭐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집에서 조금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시사라고 이제 좀 해외 자격증인데 비싼 자격증을 좀 큰맘 먹고 수강하고 있습니다. 1번 지원자분은 네. 어떤 하시는 업무 그 안에서의 본인이 어떤 지금 일을 하시면서 네. 리더십을 보여줬던 경험이 있으신지 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오픈소스 툴 중에 TSK라고 있습니다. 그 TSK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CCTV 파일 시스템을 분석한 당시에 이제 조원들이 좀 바쁘다고 하고 이제 좀 역할 분배 쪽에서 그냥 어렵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그러면 좀 약간 비중이 좀 덜 있는 그런 역할 분배 쪽에서 제가 먼저 분배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예상했던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시간이 바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먼저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러한 대충의 기능이 있겠구나 파악을 한 뒤에 제 결과와 이제 조원들의 결과를 같이 비교대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번 지원자분은 어떤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서 지금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데 네. 타 부서, 네. 기관이랑 네. 어떤 걸 협업을 하거나 이런 네. 부분에서 공동체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일단 도움을 좀 받고 이런 네, 공동체 경험을 이야기했었을 때 가장 지금 먼저 생각이 든 게 NCS 개발을 할 때 제일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NCS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여러 뭐 기업이라든가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이드를 만드십니다. 근데 만드시고 나면은 필드에 계신 분들한테 만든 이 안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50개 내지는 80개 정도까지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결과 값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라든지 그분들도 자기의 정력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인간적인 부탁도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포멀한 양식으로 이메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기한 안에 잘 완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상황을 하나 주어드릴게요. 본인이 이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해킹 메일이 급증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보안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해킹 사고, 메일 해킹 사고를 좀 방지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보안책을 좀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의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메일 도메인 같은 경우에 먼저 등록을 해둔 상태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필터링하는데 우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예산적으로 아직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일 먼저 도메인을 먼저 설정을 한 뒤에 그 뒤에 예산에 따라서 필요한 도메인별로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우선적으로만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부망하고 접속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꼭 업무에 관련돼서 외부망을 써야 되는 직원들한테만 일단 쓸 수 있게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쓸 때는 그 내부 메일만 쓰게끔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외부 메일에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 가능성을 일단 없애고 내부 메일망의 필터링을 좀 강화해서 이러한 그 악성 메일들이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보다는 클라우드를 조금 활용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좀 소모되는 저장되어서 이렇게 악성 코드처럼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측 지원자분께서는 이제 경력이 조금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우측 지원자분께서는 지금 경력은 이제 인턴 생활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좌측 지원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직장을 찾게 되는 이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측 지원자분께서는 그러면은 그 직장을 안 잡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역량을 더 개발해 왔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지원자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구직 중에 있고 저 전에 다녔던 인턴 기간은 지금 기간이 끝나서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논문이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 2달에 한 편 정도는 이렇게 게재를 하려고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채워서 좀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저번 반기 동안 이제 한번 이제 구직을 해봤는데 지금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새롭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도커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건 제 스스로 먼저 진행을 해보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최근 진행했던 데이터 3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안기사 실기를까지 준비하면서 CPPG를 같이 하는 건 개정되었으니 한번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이제 입사하셔서 사실 올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뉴노멀 이런 걸로 해서 보안 자체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서 앞으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입사하셔서 본인이 꼭 이루어내고 싶은 부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서 ISMSP 인증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컨설팅 쪽에서 좀 문제가 많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좀 더 법안을 적용하는데 좀 더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규제를 더 강화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회사에 적응을 하고 일단 그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을 하다 보면 일단 스킬업이나 레벨업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학업적인 부분도 조금 더 채워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좀 대외 활동도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도 좀 많이 이렇게 명예로워질 수 있고 기관의 이름도 같이 이렇게 같이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너무 이제 직무적인 질문만 드린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직장 생활 관련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상사와 의견 충돌이 난 경우 상사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할 건지 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사이가 틀어진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건지 한번 이제 우측 지원자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 밑에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유를 여쭤보고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가 이제 많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가 아니라 절반 정도 먼저 반응을 먼저 지켜보고 그 뒤에 이제 그럼 점점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이런 방향으로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사분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시를 내리신 건지 아니면 업무 절차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당한 지시를 내리셨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랑 틀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기분을 이제 집까지 이어가서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게라든지 그런 부분을 떼어놓고 제가 제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업무적으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일단 충분히 알아본 다음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동료라든지 아니면 그 선배라든지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네, 면접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좋은 면접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보완할 점들만 조금 이제 잡아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조금씩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 지원자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답변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갖고
갖고 있는 이런 IT 지식들이나 이제 스킬이 있는 게 이제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사회 경험이 아직은 이제 없으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면접관들께서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역량 부분도 이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질문이 없으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필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직 생활에 있어서 이런 갈등 사항도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잘 풀어갔고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연차가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냈다라든지 그리고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제 좀 설득이 가능한 이제 답변들을 좀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 측면에서는 너무 이제 좋은 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조금은 이제 오늘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실력이 있으신 게 보이긴 하지만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은 그 실력이 조금 묻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실제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분석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오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이제 논리를 좀 더 강화시키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런 논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서 최근 이슈가 무엇이 있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직무와 특정 직무를 하고 싶다 또는 이제 또 다른 직무도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조금 논리를 쌓아가시면은 그 면접관들도 이제 좀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 지원자분의 경우도 너무 이제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답변 내용들도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측 지원자분과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관심이나 이슈를 조금 더 어필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제 순환보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무 말고도 이제 다른 직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직무에도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정말 그 업무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말 관심 있고 큰 뜻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면접관들도 이제 설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해서 기사도 좋고 저희 대표 홈페이지도 좋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셔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습득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 지원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긴장하는 모습은 조금 더 이제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직장 경험들도 많이 어필을 하면서 조직 생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되게 이제 윤리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잘 말씀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좀 덧붙여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면접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좀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했던 부분과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원자들이 공공기관도 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어떤 부분을 좀 강점으로 밀지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공공기관에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2, 3분 안에 두 분의 강점과 매력이 다르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기사도 자격증도 따시고 이런 준비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대 경험이 없는 대신에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성실성, 후에 내가 발전 가능성을 많이 어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자신이 좀 확신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거가 뭔지를 일단 찾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살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 후에는 더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업적인 준비와 더불어 근무 경험도 조금은 NCS 관련된 일도 하셨고 또 사기업에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이 두 부분을 잘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부분을 잘 살려야 된다는 뜻이 이걸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 인터넷 진흥원에 연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하시기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연결되는 그 다리 역할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계속 그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타 기관이랑 이런 근무 경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이제 소스 꼭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업무 역량도 있지만 협업했던 거, 끌어냈던 거, 그 다음에 본인 몰랐던 거 발전시켰던 거, 뭐 되게 시야가 넓어졌던 거, 아니면은 또 내가 몰랐던 커뮤니케이션을 고객 입장에서 해볼 수 있었다는 거, 목표가 설정됐다는 거, 아이디어를 얻어지던 되게 많은데 그거를 좀 많이 꺼내셨으면은 그게 사실 되게 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갖고 계신 매력과 그 강점들이 너무 틀린데 근데 어떻게 면접에서 내가 그 무적들을 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키워드를 잘 뽑아내시는 게 중요하고 다른 부분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근무 경력과 관련된 노력했던 거, 학업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뽑아내시는 게 앞으로 면접을 가실 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적인 부분에서도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강점과 약점이 좀 많이 좀 달랐는데요. 1번 지원자분께서는 잔잔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좀 어색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첫 면접이라서 좀 우물쭈물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은 막 얘기도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또 어쨌든 공공기관은 윤리, 정직성 이런 거 부분에서 잘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은 살려주시되 뒤에 부분을 흐리시는 거는 조금 연습을 통해서 어쨌든 끝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내성적이거나 좀 얌전하신 분들도 마지막까지 얘기를 좀 강단 있게 하시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을 조금만 더 많이 벌리시면 소리가 금세 잘 나가거든요. 입을 조금 더, 오늘 처음이었으니까요. 입을 좀 많이 벌려서 좀 자신감 있는 발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반 부분부터 표정이 많이 풀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긴장하셨다가 풀리시니까 말씀하실 때 제가 먼저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페이스를 좀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긴장하시는 부분을 오늘 느끼셨으니까 그 부분을 아시니까 이제 좀 긴장감을 낮추고 들어오는 어떤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반부가 훨씬 태도적으로 편해 보였기 때문에 듣기도 좋았거든요. 시선도 훨씬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의 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두 다 경력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도 근무 경력이 엄청 많으시진 않아도 하나의 근무 경험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다 가지를 쳐놨다가 그거를 좀 쪼개서 말씀을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근무하셨을 때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 협업해서 했던 부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보셨다가 그걸 꺼내시면 경력 사항이 가지수가 많지 않아도 좀 좋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수험자분은 제가 태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의사소통 부분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바로 좀 시원한 대답이 온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셨고 경험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대답이 막히거나 사실 우물쭈물한 부분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해보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좀 발성 같은 거 시원시원하셔서 듣기도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태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기관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의 이 국민을 위한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봤었을 때 면접자분들께 느껴지는 부분이 협업도 잘하고 성실하고 또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의 키워드가 떠오르시는 분들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미 자소서상에 이력서상에 기술서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거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조직 문화에 정말 잘 속할 수 있고 거기서의 협업도 잘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태도 쪽으로 포커스를 좀 더 맞추신다면 다 호불호 없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 부분은 사실 근무하셨던 부분을 좀 잘 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했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를 잘 하실 수 있겠다는 확신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던 거,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하셨던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았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퇴직 사유 같은 거 물어봤을 때는 사실 듣고 싶은 얘기 부분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왜 굳이 퇴직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려고 하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배워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학위도 채워서 사실은 이런 좀 더 공익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 좀 해보고 싶었고 또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좀 발전시키고 이슈가 있는 정부에서도 주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차곡차곡 해왔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든지 저는 사실 마음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솔직하게 이 친구는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 차곡차곡 쌓아왔구나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실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퇴사 이유라든지 이직 이유가 참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 같은 부분은 좀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을 알겠다, 우리한테 좀 오픈을 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어떤 답변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다 맞는 답변이긴 했었는데 면접관이 물어본 답변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텍스트가 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저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 부분.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나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돼야지 면접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들을 때 보통 지원자분들이 퇴직 사유 하면 이 컨텐츠를 말해야지라고 반사적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질문이라는 게 퇴직을 굳이 하셔야겠어요? 라든지 퇴직하신 이유가 있어요? 조금씩 결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약간 뉘앙스를 잘 살피시고 나서 고민을 하세요. 사실 퇴사를 한 이유는 좀 있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서 그때 생각하셔도 좀 늦지 않은데 본인에 대한 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질문 퇴사 나오면 요거 이렇게 이미 좀 프로세스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덜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준비된 덜 된 상태로 가셔서 하신다면
면접에서의 강점, 자신감 있는 모습, 직무 능력 플러스 진정성까지 얻어가셔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세 가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그리고 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접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우선 그 면접관이 이제 질문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면접 자리에서는 이제 본인을 어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직무와 연관해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성, 그 왜 오고 싶은지,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 게 설득력 있게 잘 준비하셔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면접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 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면접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작가님 혹시 네, 오늘 좀 이런 자리가 좀 힘드셨을 텐데 다음번에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열정을 정말 응원드리고 싶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